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까지 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 동료와의 협력적인 관계 등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진정성이 결여된 관계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거리감이 커지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마치 얇은 유리로 만든 다리와 같아서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성 없는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진심 어린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꾸밈이나 가식으로 이어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맞추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의 본 모습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불편하거나 불쾌했을 때 이를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그 감정이 쌓여 결국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행동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또한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보다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솔직하고 한 번만 경청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진심 어린 태도가 반복될 때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라도 진정성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헌신이나 희생은 관계를 더욱 불균형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이 우리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공간과 필요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감정적인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을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감정적인 여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은 내 시간도 필요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솔직함과 일관성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를 우리에게 떠맡긴다면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네가 직접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이는 곧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진정성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 또한 꾸밈없이 다가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진정성이란 가식 없는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단순한 형식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것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항상 널 응원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성이 부족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작은 관심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가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경우 그 미묘한 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죠.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정성은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키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단단한 나무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맞추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억지로 웃으며 대하는 것보다 오늘은 조금 힘든 날이야. 이해해줘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진정성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 솔직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꾸미게 되고 결국 가식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기 어려워지고 진정성 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자신을 꾸미려 하면 오히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존중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불필요한 가식 없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상대방도 우리를 소중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종종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며 상대방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정, 몸짓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청을 잘할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태도도 필요하죠.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더욱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청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죠. 단순한 맞장구나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는 감정과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내 기분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방이 더욱 솔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의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돼서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판 없이 듣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꼭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은 것이고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경청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지 않고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의 아이 컨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의 주의를 빼앗기기 쉬운 환경에서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건강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화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경청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반대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기 어렵죠. 일관성 있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믿기 어려워하며 반복될 경우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 전체가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실수를 감추려 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함은 때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불러옵니다. 물론 솔직함과 무례함은 구분해야 합니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솔직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솔직함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를 때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솔직함과 배려가 동시에 담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고 열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일관성과 솔직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솔직함이 없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계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 감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라도 반복되면 부담이 커지고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하고 상호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솔직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거절을 할 때는 너를 돕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표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경계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욱 편안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깊이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이는 관계를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닌 감정적인 교류로 만들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꼭 큰 도움을 받은 후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행동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가족이 저녁을 준비했을 때 항상 맛있는 음식 준비해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위해 했던 행동을 되돌려주는 것,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하는 것,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화려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익숙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은 의외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며 스스로의 발전을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잘했어 보다는 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라고 말하면 더욱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바로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면 더욱 의미가 커집니다. 셋째,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이 오갈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면 더욱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더 나아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